요즘 이제 인사처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청장님 하시는 것에 상당히 많이 이제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고 왜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거든요. 100% 일치는 안 되지만 근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경찰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사철만 되면 왜 그렇게 여기저기 외부에 가서 좀 어떻게 조금만 좀 너무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처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는 결국은 수뇌부들이 뭔가 잘못된 이미지 심어주는 부분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이 경찰 조직 문화를 갖다 변화시키는 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진짜 절실할 때가 같다. 어떻게 보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. 그 연필이 나오고 나서 200년 후에 이 지우개가 나오고 이 지우개가 나오고 나서 이 연필 끝에 달린 게 100년 후에 또 달렸다고 합니다.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창의적으로 진보한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더더욱 경찰관은 참 그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또 어려울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창의적인 그런 그 경찰 생활 변화를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. 우리가 인류에 대해서 알아야 창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. 인류의 그 지판대를 놓고 보면 지도가 없지. 그러니까 그 여기가 대한민국이라고 보자고요. 여기가 대한민국이라고 보자고. 여기에서 압록강, 두만강으로 이렇게 그 해서 해놨잖아요. 요게 인류의 뿌리예요. 인류의 뿌리. 이게 태평양에다가 발을 담그고 이 지구의 바다의 70%가 태평양에 있다. 그렇게 하고 히말라야 산맥, 천산 산맥 여기가 나무 둥치예요. 그리고 나머지가 나무 가지야. 그래서 인류의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만 둬. 언젠가 여기에서 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우리의 조상들 중에 어떤 분들이 법을 전하면서 갈 때가 있었어요. 이제 뿌리에서 그 겨울에 머금었던 모든 작업을 위에서는 작업을 안 하고 뿌리에서는 겨울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겨울에. 그렇게 해서 봄 되면 올려줄 영양분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가을까지 했던 것이 다시 내려온 이것을 새로 정화하고 새로운 내년도에 필요한 그 영양소 이런 것들을 전부 머금고 있다가 봄 되면 물을 올려주는 거예요. 응? 그렇게 해서 꽃이 어디서 피냐면 가지에서 펴요. 그래서 지금 개념으로 얘기하는 창의는 요 가지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. 뿌리의 창의는 그 창의가 아니에요. 뿌리의 창의는 새로운 것을 이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해서 하다가 이제 내년에 물을 내리잖아요. 물을 내리는 것을 정화하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쓰여질 것을 만들어내는 요게 창의야. 그러니까 이 창의의 개념을 모르면 우리는 맨날 서양 가지에서 하는 창의를 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들이대니까 창의성이 없다고 그래. 왜? 우리나라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그릇은 서양에서 만들었다 치자고. 요 놈을 가지고 와서 쓰면 이거에 대한 이 모순을 여기서는 또 서양에서는 잘 쓰던 것도 여기 오면 모순이 또 드러나. 그래서 요거를 극대화시켜서 완성시키는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올리고 이 인류 사람들이 새롭게 새로운 관점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야. 그 관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? 그러니까 우리 창의는 없던 데서 창의하는 게 아니라
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창이란 말이야. 예. 근데 그게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근데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창의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너를 위해 살 때만이 이 창의는 일어나. 그래서 그릇의 비유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. 이 컵의 비유. 나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컵을 만들러 가는 사람은 이 컵은 그냥 컵일 뿐이지 이 컵의 발전을 못 이루어. 근데 이 컵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컵을 만들러 가는 사람은 이 컵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. 이 컵의 용도에 훨씬 더 이 가치 있는 용도를 만들어내거나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게 하거나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뿌리국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면 네 인생을 못 살고 너를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은 스스로 사라지는 거예요. 요게 원리가 달라요. 그러니까 뿌리는 줄기나 둥치로 주기 위해서 만들지 뿌리가 먹고 살라고 만들지 않는다고. 그러니까 그 줄기와 둥치가 살면 뿌리는 저절로 사라진다고. 요게 뿌리국의 원리란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 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7,000년을 머금고 여기에다가 가둬서 배양시킨 나라예요. 이 나라가.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렇게만 들어두라고. 그런데 어느 땐가 이 지구촌에 물을 내려서 새로운 백신을 만들고 영양을 만들어서 위로 올려줘야 될 때가 되는데 계속 막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깡그리 때려 부신 게 2차 대전과 6.25 전쟁이야. 그래서 이 땅을 완전 초토화시켜서 지붕 따까리도 하나도 없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안 죽으려면 빌어먹어야 돼. 그러면서 모든 구호물품, 원조물품 속에 사상과 모든 지식이 다 묻어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끔 돼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해서 36년 만에 인류사에 몇백 년 이룬 것을 우리는 36년 만에 이뤄냈단 말이에요. 어떤 걸로? 뿌리국에 사는 원리가 아니고 가지가 사는 논리로. 그러니까 이 논리는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 논리와 논리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이런 이 환경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. 지금 우리 환경이. 요 때가 뭐냐면 여명이 가장 어둡다는 동틀 때가. 왜? 동이 특유해서.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회 현상이 지금 막 망조가 들린 것처럼 될 때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나와서 새 빛을 밝혀야 될 때가 된 거다. 이런 거예요. 그게 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. 요렇게 놓고 이해를 해보라고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쫙 이해가 돼요. 그러면 이 땅을 밝힐 사상과 철학, 법은 나왔느냐? 이거 찾아야지. 이거 찾으라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해놓는 거야. 어렵게 해놓으면 전바치도 찾아가고 목사님도 찾아가고 신부님도 찾아가고 그 스님도 찾아가고 여기에 법이 있나 저기에 법이 있나 아무리 끼웃거려 봐도 법이 없거든. 그래서 헤매는 시기가 20-30년 된 거예요. 88년부터 98년, 2008년, 2018년, 30년 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? 이 사회가 더 이상 법이 없이 시간을 지체하면 이제 멈췄거든? 멈추다가 성장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멈추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수축한단 말이에요. 지금 수축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 나라가. 그래서 이것을 할 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방법이 없다. 그 법이 뭐냐면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법인 거예요.
그래서 옛날 우리 홍익인간 이하세계 뭐 우리 홍익정신 말로는 떠들었어도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해되게 가르칠 수 있도록끔 법을 들고 나온 자가 있었느냐. 요 법을 들고 나온 자, 요 자가 나를 이해시키게 한다면 이 사람이 법을 든 사람 맞다는 거예요. 누구한테? 나한테. 이걸 누가 찾아야 돼요? 각자가 다 찾아야 돼요. 내가 찾아가지고 야, 이 사람이 법든 사람이니까 니네 막 무조건 믿고 나 따라와. 이 개념이 아니고 각자가 점검해서 각자가 찾아서 각자가 그 법에 내가 일원으로 갔을 때만이 이 나라의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를 따라라 하는 거 이거 다 사입이야. 그렇게 보면 돼.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. 법은 스스로 세상에 드러날 뿐 법은 따르라 말아라 하는 게 법이 아니에요. 네가 법이 맞거든. 그리고 중생이 법을 접했다면 법 안에 들어오게끔 돼 있는 것이 법이지 따르라 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는 거지. 이해되죠? 네. 그런데 이걸 찾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직책에서도 자꾸 부딪혀서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. 왜? 이걸 풀 수 있는 논리로는 더 이상 안 풀리니까. 이걸 풀 수 있는 법을 찾으라.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헤매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. 제가 이제 서해 나가서 저도 처음이니까 하여간 겸손하게 많이 듣는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이해는 되지만 강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아직 머릿속에는 그림은 안 그려졌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는 것도 어차피 제 몫이니까요. 차근차근 좀 생각해 가면서 하여간 말씀 잘 한번 고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법을 찾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게 낫다. 왜? 지금 가면 지금은 경쟁과 갈등의 시대거든.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상생과 화합의 시대란 말이에요. 그 상생과 화합을 이루는 길로 가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걸면 상생과 화합에 멀어져 가까워져.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. 가만히 있으면.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때 뭐 하냐? 네 공부해라. 네 법 빨리 찾아라. 근데 법은 어디서 찾아지느냐? 네 아랫사람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네가 찾아야 될 법이 거기서 드러난다. 그러니까 귀는 열고 입은 닫으면 내 못난 거를 알게 돼 있어요. 왜?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니 여러분들이 이해되게 풀어주면 내가 지금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, 그지? 여러분들이 이해되게 풀어주지를 못하면 내가 지금 막힌 거예요. 요게 내가 찾아야 될 부분이란 말이지. 응?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루 종일 뭐 책을 보게 생겼으면 책도 보고 하루 종일 그걸 해라. 어디 가서 늘 뛰지 말고.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서장은 70%는 밖에 나가서 밖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질량을 교류하는 것이다.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서 듣는 말 속에 우리 과장이 제기했던 못 풀었던 거를 풀어나가는 그런 단추가 또 생겨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. 그래서 30%는 내 아랫사람한테 의무를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문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것이다.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왜 어려움이 왔는지 지금 이거를 이쪽으로 들 힘이 없어서 지금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하는데 내가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다. 이건 놔두고 네가 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길 정도의 힘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게끔 내가 깨우쳐주고
설사 급해서 이걸 이리 옮겨준다 하더라도 이 조건을 붙여서 네가 요러요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네가 노력한다면 내가 이걸 옮겨주마.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자리에 둬라. 그 고통 받도록. 잘 명심하겠습니다. 어? 우리가 지금 요거를 안 해서 지휘관들이 전부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. 요걸 전부 간섭질하고 공치사하고 있는 거예요. 내가 너 도와줬다고 그러고. 그거는 하나도 도움 준 게 아니고 상대도 도움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알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뒤통수를 치게 돼 있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예.